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오후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장이 바람처럼 한 달 반 만에 먹었던 걸 다 토해낼 정도의 무서운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미국 시장이 약간 진정 상태에 들어간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강한 반등은 없지만 나름대로 더 추락하지 않고 진정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이제 주말에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분석하고 또 유튜브도 보는데, 저는 기술적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두 가지 전제 요건이 있죠. 기술적이다, 추세적이다 아니라는 거죠. 장기 반등이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이다. 단기 반등은 바닥에서 자기가 가진 종목에서 15에서 한 20% 내 이 정도 반등. 우리가 지금 빠진 게 보통 40에서 50 정도 빠졌죠. 많이 빠면 60까지 빠졌는데 이 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반등? 이 정도 반등만이라도 충분하다. 일단 10월만은. 그래서 어떤 종목이 또 반등에 선두에 설 것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등에 포함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또 반등이라는 것은 하락한 놈이 그대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돌면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운 나쁘면 반등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 이번 주는 단기 기술적 반등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11월은 10월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두들겨 맞았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나왔고, 여기에 약세장의 가장 큰 특징인 조그만한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러한 모습이 좀 둔탁하게 둔화되는 게 아닌가, 무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번 주 좀 뭔가 화이팅! 단기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1.3% 하락을 했죠. 나스닥은 0.24% 상승, S&P 500은 0.59% 하락. 이렇게 해서 나스닥은 좀 상승을 했고, 나머지 다우와 S&P 500은 하락을 했는데, 다우가 하락한 이유가 참 골 때려요. 우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아몬이 가지고 있는 주식 100만 주를 팔아버렸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왜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800 몇만 주를 들고 계신다는데, 지금 월가의 대통령인 제이미 다이아몬이 자기 회사 주식을 팔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더 향후에 추락 하락을 갖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을 암시하는 건가? 지금 제이미 다이아몬은 금리도 7%이고 아직 고통이 시작되지 않았다. 추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제이미 다이아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FOMC, 항상 뒷담화를 치고 뒤통수를 치는 데이터 디펜던스한 우리 FOMC의 말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제이미 다이아몬에게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고 리슨 케어풀리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다는 게 혹시 추가 하락에 배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다우가 크게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나스닥은 살짝 견디며 장이 마감이 됐죠. 우리 전일 끝난 이제 금요일날 끝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보면 우리 AMD가 한 2.95% 올랐고 인텔이 9%나 넘게 올랐어요. 네, 여러분, 인텔이 9% 정도 넘게 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4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좀 찌글찌글한데 굉장히 인텔이 시장의 핵심이었다, 상승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가 반도체 시장을 역전하기 위해서 키운 전략적 기업이다. 그렇죠. 국가가 미는, 글로벌 넘버원 국가가 미는 전략적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인텔은 장기 투자로 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이제 35달러니까 100달러까지 보고 인텔 사서 한 4, 5년 묻어놓으면 충분히 1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브레이크를 살짝 걸었는데 생각보다도 강한 브레이크가 아니었다는 게 참 서운한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좀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0.75%? 약 207달러.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지 않고 한 0.45%인가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텔이 이끈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하다 보면 200일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200일선은 장기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고 1년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건데 이 200일선을 미국의 S&P 500이 깨고 내려왔다. 그렇죠? 네, 깨고 내려왔다. 이 사실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첫째는 바닥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두 번째는 깼으면 한 번 더 흘러내릴 것이다. 지금 이 선이 지금 200일선인데, 네, 200일선이 깨고 내려오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뭐 흘러내릴 수도 있는 선도 있습니다. 네, 과거 이렇게 상승 때는 올라가 있지만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200일선을 바로 이렇게 깨면 바로 이렇게도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네, 200일선이 깨졌다고 해서 바로 원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먹을 수 있는, 약세장일 때는 바로 원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두려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모든 악재가 다 지나갔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생각보다도 튼튼하기 때문에, 네, GDP가 4.9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전 충격적이죠. 전 중국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4.8인가요? 네, 이렇게 강한 모습이 바닥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다면은 생각보다도 뭐랄까, 우리의 하락장은, 조정장은 그렇게 추가로 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일선을 가진 저는 그 의미는 지지선이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바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 이제 카페가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이 스터디 모임 정말 순수한 스터디 모임이죠. 모여서 좋은 강사님 모시고 여의도에서 3시간 동안이나 공부하고 서로 좀 배우고 이런 시간인데 역대급 숫자가 적게 왔어요. 항상 40에서 50명이 오다가 2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덱스다. 워킹 인덱스, 리빙 인덱스. 사람들이 적게 올 때 항상 바닥이었다는 거죠. 네, 바닥이었다. 많이 올 때가 항상 꼭대기였고, 그래서 지금 바닥을 확실히 걷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웃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반등의 조건은 뭔가? 반등은 하는 것인가? 당신이 반등을 한다고 지금 기술적이고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보는 반등의 조건은 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퀘스천이고, 두 번째 퀘스천, 그럼 뭘 사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퀘스천이죠. 이렇게 좀 퀘스천을 두 개를 크게 묶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반등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반등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금리가 이제 하락으로 갈 것이다. 네, 저것을 이 첫 번째 솔루션을 여러분들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2년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을 상승을 제한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FOMC가 25bp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은 추가금리 가능성을 높지 않는 것으로 평가 중에 있다.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진행되고 2024년에 50bp를 인하하고 2번 인하하고 25년에 4번 10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현재 5% 초반인 국채 수익률은 2024년 말에는 3.9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금리 올릴 수 없죠. 전쟁이 저렇게 나 있어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금리 올려서 어떻게 이제 뭘 잡겠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10월 30일이라고 11월 1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 파웰이 저렇게 강하게 매 역할을 하는 것은 금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오월로 시장을 두들겨 잡는 전략을 쓰는 거죠. 전형적인 매돌기인데, 겉은 매이고 속은 비둘기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녹록한 발언을 해주진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 번 더 두들겨 잡아서 CPI를 확실히 5월이라도 잡아야만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정책적 변수, 어떤 전략을 써야만 먹혀 들어가는데, 일단은 금리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때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발언은 해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just one sentence, one word, 하나의 어떤 그 키포인트, 비둘기적인 요인만 이야기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스탠스를 봐야 된다. 99%는 부정적이지만 1%의 비둘기적인 모습에 희망을 걸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시점에서 가중평균 국채 수익률과 2년 국채 수익률이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2년 국채 수익률이 가중평균 국채 수익률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기존에 이제 여러 국채 수익률의 평균을 했더니 2년짜리 정도가 2년이 멈추면 똑같이 가중평균 국채 수익률로 내리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그렇고 브레이크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장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장기채 발행을 좀 줄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뭡니까? 공화당 정부의 하원 의장이 생성되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재정을 방만하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면 금리는 충분히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식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유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85달러 정도면. 그래서 유가에 너무 목을 매달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23년 전 세계 원유 소비 금액은 US 달러 2.99조 US 달러였다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2.87%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참고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022년에 원유 소비량이 명목 GDP의 약 3.54%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2023년 2.87이면은 그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54보다는 작은 수치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되는가? 2000년대부터 평균은 3.12였다. 네, 3.12. 그래서 원유 소비가 명목 GDP의 3.12%가 평균이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3.12피면 약 90달러가 살짝 넘는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평균이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따라서 85달러에서 92달러, 3달러 수준까지는 글로벌 시장이 과거에도 그렇고 명목 GDP의 평균 3.12%가 유류로 원유 소비 금액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90달러일 때는 3.07%, 100달러일 때는 3.42 사이에 평균 유류 소비량이 3.21%니까 90한 2, 3달러 정도가 중간 가격이다. 기존의 글로벌 시장의 전 세계의 명목 GDP 대비 유류 소비량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 소비 금액이 조금씩 하락하죠. 이제 경제가 좀 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유 달러는 85달러에서 95달러, 저는 95달러까지 보는데 이 사이에서 노는 것은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이미 충분히 조정을 했고 과거 명목 GDP 대비 원유 유가 소비 수준에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시장의 바닥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죠? 이건 허나마나 다 아는 소리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주식 시장에서 폭락을 지켜줄 그러한 좋은 소식이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겨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 투자가 감소를 하는 모습이 이번 미국 GDP 내부에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용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고용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FOMC가 제일 좋아하는 고용이 좀 슬로우 다운해야 금리를 내릴 수 있고 CPI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부합할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3분기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주거와 재고를 제외한 민간 투자 증가율이 QOQ 0.3%에 머물렀는데 이는 2분기 2.1% 대비 대폭 낮아진 수준이라는 거죠. 민간 투자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한 굉장히 임팩트 있는 포인트로 보는 애널들이 있었다는 거죠. 3분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설비 투자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비 투자가 주춤한다는 것은 결국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FOMC가 가장 중시한 고용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서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이게 좀 더 진행된다면 연준 피봇, 금리를 인하할 그러한 트리거도 작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미국 GDP 속에서 나타난 민간 투자 감소는 고용 감소를 중장기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이게 FOMC의 긴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향후의 주가 반등의 포인트 중에 하나를 캐치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 회색이 미국의 민간 투자인데 확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살짝 꺾였다.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살짝 꺾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죠. 0.3% QOQ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고용시장을 슬로우다운으로 가져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반등 요건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 EPS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3분기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은 QOQ로 25% 증가할 것이다. 지난 분기 대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코스피 200 영업이익은 각각 34.7조, 34.6조에 머물렀는데 3분기에는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25%더 증가하는 거죠.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2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약 3조 원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정유에서 2조 원 증가, 한국전력, 흑자전환 등을 고려해 본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이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브레이크를 걸었죠. 우리 영업이익 하락에. 코스피 200 영업이익 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현대차 3.8조나 나왔어요. 철강, 화학업종 등 제조업이 중요한데 이들이 이제 영업 실적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디램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는 점은 향후 실적 개선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이다. 자동차는 IRA 법안으로 인해 전기차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 활력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자동차 부품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차가 이익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인센티브가 좀 줄었다는 거죠. 딜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줄고 재고가 좀 조정이 됐고 이런 것들이 좋은 면이 있었는데 향후에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 현대차는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이만큼 다루기 어려운 거다.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다음이 나쁘다고 이렇게 그동안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꺾여서 내려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철강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으나 반대로 화학업종은 개선폭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업황이 기업 실적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회복이 긍정적인 전망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반등의 요건이죠. 기본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코스피 200의 분기 실적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반등의 요건으로 우리가 또 마지막 들고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매력.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좋은 모습이죠.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숫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전형적으로 숫자로 증명해주는 그런 매력이다. 현재 여러 반등의 요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믿음이 가는 것은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다. 코스피는 경기 침체를 중소형주는 팬데믹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는 애널도 있었다는 거죠.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욱 증가한 상황. 이것도 반등 요인의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자, 먼저 2차전지 밸류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최근 주식시장에 하락을 주고도 하는 2차전지죠. 2차전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중이다. 2차전지 ETF에 포함된 종목들의 12개월 포워드 PER과 PBR을 보면 32.6배와 3.5배를 기록 중인데 이는 2020년 이후 평균이 33.7배, 4.0배보다도 확실히 낮아진 수치이죠. 우리는 그동안 2차전지가 고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우리의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죠. 2차 전지 퍼가 33배, 32배까지 내려왔죠. PBR도 거의 먼저 4배, 3배까지도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코스피 퍼가 이 검정계에 보면은 10.1배죠. 지금 우리 코스피 12개월 퍼가 10.1배까지 내려와 있다. 더 과가 아닌 것은 이 점선으로 뚝뚝 찍은 0.84배인데 그걸 깨고 지금 우리 PBR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가장 낮은 상태의 퍼와 PBR이 코스피가 걸쳐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PBR 0.84배는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그래서 0.8배나 84배에 사서 거의 0.9배, 1배에 파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인데 PBR, 퍼 전부 다 매력적이다. 우리 코스피는 14배까지 올라간 적도 많죠. 최근에. 네, 그렇게 해다가 10.1배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중소형주 퍼는 거의 팬데믹 수준의 퍼 밸류에이션이다. 저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코스피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코스피 12개월 퍼와 PBR이 팬데믹 당시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 있는 반면 코스피는 중형주, 소형주 모두 팬데믹 수준의 최저치에 근접한 상태이다.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면 코스피는 코스피 중형주 12개월 포워드 PER과 PBR을 나타낸 건 이는 현재 상황은 2020년 3월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중소형주 이제 우리 이 퍼인데 거의 이제 이게 지금 제일 낮은 게 이게 팬데믹 때 아닙니까? 이 라인이 똑같다는 것은 거의 중소형주 PBR이 7배에 있다. 팬데믹 수준이 7배였다는 거죠. 다음에 PBR을 봅시다. PBR이 0.5배.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팬데믹 수준인데 거기에 동률 선상에 있다는 거죠. 0.5배. 이렇게 낮아져 있다. 따라서 최근에 가장 큰 피해주가 중소형주가 피해주를 많이 봤죠. 뭐 신용융자를 막고 그다음에 뭐란가 공매 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의 피해주 미수자금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전부 중소형주에 쏟아지면서 갑자기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는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바닥 수준 팬데믹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향후에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과연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가를 여러 요인을 봤죠. 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다 왔다. 그 다음에 유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밸류에이션도 낮아져 있다.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 낮아져 있고 그 다음에 미국 GDP가 좋기 때문에 바닥을 지켜줄 것이다. 미국 GDP 안에서 이 소비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줄기 때문에 고용이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FOMC의 긴축을 멈출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요인들을 이제 시장에 있는 것들을 다 버물려서 왔는데 좋다.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가능한다면 그럼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반등 시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등 시에는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부분은 HBM이죠. 네,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두산테스나, 프로테, PSK홀딩스, STI, ISC, 하나마이크론 등 이 HBM 관련주는 영원한 1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비메모리 성장주에서는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기타 반도체는 파두 같은 종목들. 아니 엔비디아가 CPU를 만들겠다는데 파두의 SSD 컨트롤러 같은 것들은 충분히 경쟁력 있죠.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죠. 금리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금리 하락 수혜주는 뭐가 있냐? 금리 하락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을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가장 두들겨 맞던 반도체와 헬스케어다. 네, 헬스케어다. 지난 금요일 날 정부가 의료 AI 업체 중에서 주력 목걸이인 영상 진단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는 거, 네, 이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해준 거죠. JAK, 루니, 비오노 등과 같은 종목들은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11월 2일 날 일라엘릴리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비만 치료제,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사서 박살이 났는데 이것들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벤티지 본전이나 35,000원 정도. 펩트론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파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일라엘릴리를 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기타로 삼성 실적이 좋아진 삼성바이오로직스, HD, 현대중공업, 다음에 13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닥이다. 바닥주에서 이것저것 살 것 없이 이렇게 몇 개 종목을 골라 사는 것들, 로봇 관련 종목들을 골라 사는 것, 반도체 관련 종목을 골라 사는 것은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자, 주식이 반등을 할 거다. 여러 이유를 댔습니다. 주저주를 댔고 그럼 뭐가 반등할 거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지 말고 딱 두 섹터, HBM 관련주들, 뭐 그 정도들, 그 다음에 기타 영상 진단 같은 종목들, 이 정도, 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 또 하나 세 개 정도 로봇주들, 이렇게 세 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번 반등의 수혜는 받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이게 결론이죠. 다음 주 주간 캘린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FOMC 회의죠. 네, FOMC 회의. 그 다음에 올 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죠.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11월 13일 날 발표될 우리 이제 CPI가 가장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특히 연준 파월 의장의 겉은 매이지만 속은 비둘기다. 한 줄의 그 좋은 단어, 워드를 찾아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이번엔 또 한 번 폭락이고 그게 있으면 확실하게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그나마 우리가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싶어요. 또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팔지 마시고 잘 견디시고 자기가 가진 종목들이 정말로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인지 이러한 것들 한번 꼭 살펴보는 의미 있는 주말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지난주 토요일 날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애널들이 정말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잘하나. 그 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쪽 이야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11월은 25일 날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11월 25일 여의도에서 합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이나 해드립니다. 네. 약간의 비용은 있습니다. 강사료 주고 뭐 강당 빌리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줍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이렇게 힘들 때 공부합시다. 50명 오던 것이 20명 왔다는 것은 바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주의를 살피면서 좀 보고 집안에서 딥다 공부만 한다고 주식을 잘 보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전혀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정도는 사서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박스권의 가치는 바닥이다. 선대인과 박순혁이가 예치는 그러한 장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박순혁, 선대인 두 사람을 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충분히 능력이 그분들과 싸울 에너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 이번 주 더 화이팅 하면서 많이 좀 복구 좀 합시다. 용기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